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전 캐나다, 아주 캐나다에서도 저 시골의 밴쿠버, 그러니까 북미주의 서쪽에 해당되죠. 예, 그쪽에서 왔습니다. 밤새 비행기를 타고 오늘 새벽에 도착했고요. 아직 잠이 덜 깬 것 같아서 어리버리 하더라도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잘 모르시니까, 제가 사는 곳은 저기 이 밴쿠버 섬에 보면은 빅토리아는 조금 아실 거예요, 그죠? 거기 약간 위쪽에 보면은 이 덩칸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제가 거기서 살면서 바다 건너 밴쿠버에 있는 한인 교민들을 진료하기 위해서 2주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고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섬에서 주로 진료를 하고요. 13년 전에 제 인생의 돛담배가 어떤 보이지 않는 바람에 의해서 밴쿠버 항에 정착을 했고, 그 뒤로 제 생활이 전혀 달라졌어요. 달라질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캐나다에 왔으니 새로 의사 공부를 시작해야 됐고, 나이가 50이 다 돼서 시작한 공부에 시험. 물론 이제 캐나다가 워낙 그 의사들에 대해서 텃세가 세서 아무도 안 된다고 그러길래 가장이고 한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LA에 와서 미국 의사 시험도 다 쳤습니다. 그러니까 뭐 양쪽 의사 시험 보느라고 공부는 굉장히 많이 했죠. 그러다가 보니까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흉부외과 학이라는 그 굉장히 그것도 심장외과, 그 중에서도 소아심장, 그러니까 애기들 소아기형, 심장기형 수술만 하다가 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정신과에서 산부인과까지 전부 다 새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 그 힘은 들었지만 나름대로 이 뭐랄까요, 새로 업데이트를 할 수 있었어요, 제 의학 지식을. 그죠? 제가 그 13년 전에 어느 날 비행기 안에서 우연히 읽던 잡지에서 이런 글을 봤습니다. 어떤 노벨 의학상을 받은 석학이 거기에 글을 썼는데, 제가 그 글을 기억이 나지 않아요. 제가 읽은 그 내용을 제 콩글리시로 요약을 했는데, 그분의 얘긴즉슨 만약에 사람의 인체가 태평양과 같다면 내가 아는 그 인체는 고작 내 발목 깊이 정도이다. 저는 그걸 쭉 읽으면서 이 한 줄로 요약이 됐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왜 내 머릿속에 계속 맴돌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오늘 이 신 선생님하고도 아까 선 선생님하고도 식사하면서 얘기했지만, 의사들이 다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포함해서 모든 의사들이 많은 어깨에 책임을 가지고 환자들을 고치려고 애를 쓰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하나라도 의사가 고칠 수 있는 병이 있나요, 어디? 아까 이 석학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 저 그림의 합성 사진에서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어느 날 어느 바닷가에서 놀고 있는데 바로 저 모습이에요.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의학 지식은 저 태평양의 저 깊이 정도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제가 이거를 강조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너무나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구글을 열어보면은 못 고칠 수 있는 병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몸에 좋다는 건 너무나 많아요. 그거 따라 할 수도 없어요. 근데 그 내막을 보면은 결국은 돈이에요, 돈. 근데 문제는 그걸 모르고 일반인들은 거기에 자기 목숨을, 자기 생명을 담보로 실험을 하는 거죠. 거기에 뭐가 좋다 그러면 이제 먹어보고, 그걸 못 먹으면 불안하고.
여러분들 만약에 먹는 걸로 건강이 유지될 수 있었더라면 진시 황제가 아직 있어야죠. 그리고 이 세상에 병이 없어야죠. 그렇지만 점점 돈이 많아지고 경제가 좋아지고 과학이 발달할수록 우리가 정복한 병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감히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최소한 제 강의를 들으시면 절대로 구글을 하지 마세요. 건강 정보에 관한. 제가 이렇게 해보면 90%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근거가 없단 말이에요. 근거가. 그 근거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할 때는 그 정보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를 알아야 그걸 믿고 투자를 하든 자기의 뭐를 이 리스크를 걸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자기의 건강이라는 건 자기의 생명인데 그것도 모르고 누가 뭐가 좋더라 그러면 그냥 그걸 먹는 거예요. 옆에서 누가 그게 좋더라 그러면 그걸 또 따라서 하는 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건강은 날로만 무지개처럼 멀어만 가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잡힐 수가 없어요. 근거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단계를 거쳐야지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사다리에서 보는 것처럼 전문가의 어떤 의견 하나가 근거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9시 뉴스에 누가 나와서 이게 좋다라고 얘기해도 제가 알기로는 그건 10년 묵은 옛날 얘기를 아주 그냥 멋있게 포장해서 얘기하는 걸 뿐이에요. 그 이유는 왜 그래요? 그 다음날 그 병원이 인산인해로 사람들이 몰리니까. 그래서 그런 전문가의 의견도 믿을 수 없고 배경 지식에 있어서 연구를 하고 증례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과거에 어떤 케이스가 어떤 약을 어떤 음식을 어떤 행동치료를 해서 나았는지를 조사를 해도 그게 설령 서포트가 돼도 그때까지도 아직 우리는 근거 있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과학적인 근거는 언제만 올 수 있냐면 계획하에 아주 준비된 실험을 해가지고 전향적으로 앞으로, 예를 들면 앞으로 우리가 3년 동안 하자.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많은 논문들이 바로 이런 전향적인 무작위 실험을 통해서 나타난 근거들을 바탕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치 제가 아까 그 노벨 의학상을 받은 그 석학처럼 뭘 많이 알아서 그러는 게 아니고, 제가 그 이후로 공부를 하면서 논문을 많이 밤마다 읽다 보니까 너무나 주옥 같은 논문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대학에 있으면서도 교수로 있으면서도 물론 제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지조차 모르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 학자들은 불철주야 연구를 하고 논문들을 써내고 있는데 그걸 누가 읽어요? 그냥 그 동료들만 읽어요. 그 필드에 있는 동료들만.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환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글을 쳐다보고 아무 근거도 없는 옆집에서 누가 얘기하는 걸 따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사실은 의사한테 가도 별반 그렇게 답이 나올 것 같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제가 느낀 그때 새로 의사 공부를 시작하면서 느낀 제 포부랄까 결심은, 아하, 내가 이 양쪽 그룹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저의 새로운 캐나다에서 새로운 의사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뉴스타트 잘 아시죠? 어떻게 잘 아십니까? 뉴스타트에 대해서 어떻게 잘 아세요? 제가 지난 여름에 그 캘리포니아주에서 저희 큰 집회가 있어서 거기에 잠깐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위마라고 하는 곳에 이런 그 세니토리움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사실 아시다시피 미국의 그 1900년대 초반만 해도 결핵으로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나갔어요. 그때 이제 미국 정부가 거기에다가 요양원을 차렸죠. 결핵 요양원. 그 당시에는 항결핵균인 제제가 그렇게 신통치가 않았기 때문에
고작 할 수 있는 게 이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햇볕 치료,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위생 관리, 그다음에 영양 보충, 이렇게 해서 결핵을 본인이 이제 면역으로 이겨내도록 하는 게 요양, 소위 말해서 요양 치료였는데 1900년대 중반이 되면서 결핵약은 좋아졌고 결핵은 사실 잡혔어요. 그러니까 이 큰 땅이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77년도에 저희 그 재림교회 교단에서 이걸 인수하게 됐고 거기에 이제 소위 말해서 Health and Education Center를 만든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사실 그 베이스 뭐랄까 그 기조 논리는 철학은 이미 그 재림교회 선구자들이 와이트 여사를 비롯해서 그분들이 정립한 그 뉴스타트의 기본 개념을 여기에서 적용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선 1978년부터 매달 이 새로운 기술을 뽑아가지고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어요. 지금도 거기에서는 상당히 많은 그 결실을 보고 있습니다. 뭐 암 치료뿐만 아니라 불치병인 이 당뇨병도, 당뇨 환자들도 그 당화 혈색소 같은 게 들어가서 약도 안 먹고 그래도 떨어지고 툭툭툭툭. 그러니까 다 이런 그 실질적인 그런 기초적인 이 지식을 현실에 이렇게 적용하는 센터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거죠. 사실 제가 건강 강의를 한 8년 전에 시작했습니다. 8년 전에 매달, 그러니까 밴쿠버 지역에서 그때 교민들을 위해서 매달 첫 토요일 날 오후에 2시간씩 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8년 동안. 자, 이걸 처음에 할 때는 뉴스타트에 대해서 저는 잘 몰랐어요. 전 뉴스타트를 제 건강 강의에 도입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뉴스타트는 그 당시에 잘하고 계신 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다른 각도에서 또 하나 제가 속으로 생각한 거는 과연 뉴스타트가 이 의학적인 과학적인 근거에 입각한 것일까 하는 것도 테스트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건강 강의 할 때 저희 그 한 3, 40명 고정적으로 참석하시던 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저에게서는 뉴스타트를 기대하지 마세요. 왜냐면 어떤 분이 저한테 뉴스타트 이상구 박사님하고는 어떤 관계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아, 제가 이름 중에 저도 상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근데 이제 그 캐나다 자연이 좋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이제 와이프하고 시간이 있으면 이제 그 레이크, 주변의 레이크를 산책을 하는데, 한 겨울은 이렇게 가다 보니 그 하늘을 보니까 이 나무가 이렇게 얼어 있어요. 이걸 보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나무는 살은 건가 죽은 건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죠. 어떻게 아세요? 네?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걸 경험하셨으니까. 저라도 다음 해면 어김없이 싹이 나니까 이거를 매년 우리가 반복하니까 우리도 모르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저는 분명히 살아있어요. 죽었는지 모르지만 살아있어요. 만약 그걸 보지 않으셨으면 여러분들은 믿을 수 없어요. 전 죽은 거예요. 어떻게 저걸 살았다고 누가 어떤 근거로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이런 거를 자연 속에서, 밴쿠버 자연 여기도 참 좋습니다만 밴쿠버 자연이 참 좋은데 등산도 많이 다녔습니다. 진짜. 그러면서 자연 속에서 사실은 어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을 자연 속에서 만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의 그런 원리를 보면서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옛날에 의과대학 다닐 때 엠브리올로지, 태생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어요. 이제 의대 초년생 때 배우는 인체에 대해서 처음 배우는 신비로운 과정이죠. 거기에 보면 정자 난자가 만나서 더블링을 하기 시작해. 2개의 세포가 4개가 되고 8개가 되고 16개가 되고 32개가 되고 64, 128, 256
자, 이렇게 세포 덩어리가 늘어나는데 그 늘어나는 세포 덩어리는 이해해요. 세포 분열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근데 그 세포들이 어떻게 해서 어떤 놈은 머리가 되고 어떤 놈은 뼈가 되고 어떤 놈은 피부가 되고, 또 하나 신기한 건 어디가 들어가고 어디가 나오고 왜 한결같이 사람 모양이 되냔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봤으니까 믿는 거지, 안 봤으면 그 세포 덩어리를 어떻게 살아있고 사람이 될까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분히 경험을 통해서 그거를 아니까, 그 안다는 경험을 마치 당연한 걸로 치부하기 때문에 그 자연의 신비를 우리는 잊고 사는지도 몰라요. 만약에 그런 일이 한 번도 안 일어나다가 저런 죽은 나무에서 새싹이 돋으면 그건 기적이라고 그러죠. 저는 그런 그 계절이 바뀌면서 새싹이 돌아가는 걸 보면서 어쩌면 이게 창조의 재현, 그림자인지도 모르겠다. 우리가 창조는 보지 못했지만 그 속에서 어쩌면 창조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냥 당연시하고 그건 자연의 현상이려니 하고 치부해버리니까 그런 내막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알려고 해도 역시 잘 모르겠으니까 말이죠. 그죠?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면은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일어서고 걷고 뛰고 성이 되면서 고민도 하고 인생관을 확립하고 사랑도 하게 되고 어른이 되고 책임감이 느껴지고 자식도 낳고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인생의 프로그램이 거기에 세포 안에 이미 들어져 있었어요. 외부에서 들어간 프로그램은 하나도 없습니다. 맞아요? 물론 사회교육, 가정교육을 통해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우리는 무시하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그래서 저는 그런 기본기를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맞아. 그러고 보니 사람이 저절로 낳는 거였어. 저는 이제 그 한국에 있을 때는 이 소아심장 수술을 했는데 그게 이제 힘들다면 힘들겠죠. 근데 제 전력을 다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케이스가 아주 복잡한 애들은 집에 안 가요. 이제 연구실에서 자면서 수시로 중환자실 왔다 갔다 하면서 체크업을 합니다. 이제 날이 밝아요. 그럼 이제 내려가서 인공호흡기를 떼요. 그리고 이제 마취가 다 깨날 쯤 제가 다시 갑니다. 그럼 얘가 그때부터는 막 활발하게 움직여요. 생후 한 1개월, 뭐 몇 주, 그 다음에 뭐 많게는 서너 살 이렇게 된 애들이 그 큰 수술을 하고 죽었다 살아났는데, 사실은 심장이 멎었었고 심장이 쪼개졌었고 수술을 끝났고 다시 마취해서 깨나면서 멀쩡하게 살아나는 걸 보고, 그리고 소아심장병 있는 애들이 첫째 숨이 차니까 젖을 못 빱니다. 엄마 젖을. 그러니까 이제 비쩍 말로 그때부터 이제 소아과에 가서 심장 잡음이 발견되고 이제 시작이 되죠. 그러던 아이가 젖을 못 빻던 아이가 제가 이제 테스트를 해요. 50cc인지 꽤 큰 50cc인지, 이것도 유리로 된 것도 아니에요. 플라스틱. 여러분들 의료계 보시면 알지만 플라스틱 50cc인지가 물을 넣어서 한번 쏴보면 얼마나 실린더가 뻑뻑한지 아실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 밀어도 힘이 드는데 그 꼭지를 입으로 대고 빨아가지고 실린더가 쭉 빨려오게 해보세요. 어른도 잘 못해요. 근데 제가 거기다가 깨끗한 생리식염수를 해가지고 애 입에다 딱 대면 애가 얼마나 목이 말랐는지 그걸 빨아들이는데요, 순식간에 빨려 들어가요. 그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야, 역시 나는 수술 잘해 이러겠어요? 아니에요. 절대로. 그건 제 속안 바뀌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요. 아하, 우리 몸에는 치유 능력이 있구나. 그거를 매번 보면서 어쩌면 이 마음의 한 구석에는 그게 쌓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캐나다 와서 자연을 보고 자연현상을 보면서
또 옛날에 태생학 배웠던 걸 생각하면서 아하, 우리는 모든 세포가 이미 프로그램화 돼 있고 그 안에서 자라난 거지 내가 뭐 어떻게 해서 산 게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건강하니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너는 살아남아야 돼. 너는 경쟁에서 이겨야지 되고 남을 눌러야 되고 너는 잘 먹어야 되고 너는 건강해져야 돼. 건강하니까 살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항상 저에게 묻는 바람은 뭐가 건강에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건강해집니까? 네? 건강하니까 살고 있는데도 아직도 건강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받은 진화론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남아야 된다는 그 사상은 진화론 자체가 하도 허브이지만 그걸 알지만요 그 사상은 참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깊이 뿌리가 갇혔기 때문에 저는 그 진화론에 대해서 제가 이제 토플 시험도 여러 번 봤을 거 아닙니까? 그 굉장히 고점을 맞아야 되니까 그러면서 그 지문에 시험 볼 때마다 나오는 게 다 진화론 사상 지문이에요. 쓸 게 없어서 이런 내용을 쓰는가? 왜 몇백만 전에 원숭이가 어떻게 하다가 어떻게 됐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됐고 그래서 저는 이제 속으로 아하 어쩌면 제가 하나님을 확신하기 전에 사탄이 있다는 걸 확신했는지도 몰라요. 사탄이 있는 걸 확신하게 되면 하나님도 계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뉴스타트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뉴스타트는 제가 어떻게 발견하게 됐냐면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 동안을 뉴스타트는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이상구 박사님 뭐 하고 관계없이 제 강의를 하면서 어느 날 3년이 끝난 다음에 제가 저희 그 회중들한테 그랬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뉴스타트라는 게 있는데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한 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짝짓기를 해봅시다 했어요. 그랬더니요 하나도 남는 것도 없고 모자라는 것도 없고 제가 했던 게 여기에 다 매칭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뉴스타트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안타깝게도 어떤 분들은 어떤 율법처럼 신봉하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마치 뉴스타트가 신앙의 척도인 것처럼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 생각엔 뉴스타트는 우리 인류에게 주신 외부 치유인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우리 몸에 있는 내부 치유인자가 있다고 그랬고 이 뉴스타트는 밖에 있는 치유인자들을 우리한테 눈뜨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만 제가 이제 그 건강 강의를 쭉 하면서 성경에 관심을 갖게 돼서 다시 읽게 됐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했습니다. 예, 하나님께로 은혜로 이미 인간을 만약에 창조하셨다면은 여러분들이 부모시면 잘 알 거예요.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사랑으로 자식을 키우지 무슨 목적으로 키우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면 그 안에 사랑이 이미 들어있는 거고 그 안에 모든 치유인자를 넣어 놓으셨고 단지 외부 치유인자를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으니 이 말세 그거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성령은 제가 공부하는
거는 결국은 성령께서 저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외부 인자들이 이런 게 있으니까 그거를 의학적인, 과학적인 관점에서 근거를 찾아서 설명을 해라. 자, 이게 오늘의 이번 주에 제가 서론입니다. 오늘 시간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서론을 안 하고 본론으로 넘어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저의 백그라운드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기본 개념, 이 기본 개념만 알고 계시면 오늘 이제 돌아가셔도 돼요. 오늘부터 나머지 일주일 강의는 안 들으셔도 됩니다, 사실은. 뭐 들으셔도 할 수 없고요. 그래서 본론으로 오늘의 그 소재는 죽음의 그림자. 어떤 병이 죽음의 그림자입니까, 여러분들한테? 어떤 병이 계속 여러분들을 못살게 굴고 불안하게 하고 쫓아다니죠? 어떤 병이? 암, 네. 저희 아버님은 저보다 10살 어릴 때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49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님. 뭐 그렇게 이 방탕한 생활을 하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제가 의대를 다니고 있을 때인데 제가 가진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제가 살면서 아버지 나이가 전도 잊지 않아요. 49세가 되는 날 제가 조용히 제 서재에 앉아서 명상을 했어요. 아, 드디어 내가 아버지를 따라잡는구나. 또 하나 또 생각을 했어요. 아, 이제 나는 어떻게 사나? 어떤 모델로 살아가야 되나? 아버지가 보여주지 못한 걸 내가 개척을 해야 되는구나. 49세 이후에 해야 될 일들. 또 하나는 그럼 나는 어떻게 되나? 나도 암에 걸릴까 말까? 49세까지는 견뎠는데 아직도 암에 대한 공포가 있는 거예요, 저도 역시. 그래서 저는 암을 죽음의 그림자라고 지은 거예요. 여러분들 실력 테스트를 한번 해봅시다. 암은 유전자의 변형에서 비롯돼요? 네? 와,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 암은 유전되나요? 유전자의 변형인데 왜 유전이 안 돼요? 그렇다면 유전자는 변하지 않으니까 암도 불치병인가요? 그러면 암 나아요? 저보다 선구자들이 다 여기 계시니까 제가 번데기 앞에서 줄을 좀 잡겠습니다, 이제. 맞아요. 예, 잘 알고 계세요. 건강한 사람 몸에는 암세포가 없습니까? 있어요. 예? 있어요. 아, 이건 뭐 제가 알 걸 다 알고 있으니 저는 뭘 강의하나요? 영양이 부족한 것보다는 영양 과다가 암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아니면 운동 부족은 암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보니까 대부분 문제를 다 알고 계시는데 그래도 한번 복습을 해보죠, 그럼. 예, 생각보다 암이 많아요. 그죠? 생각보다 암이 많습니다. 이 미국의 통계만 봐도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3분의 1 이상이 암에 걸려요. 여기 3명이 앉아 계시면 1명은 다 암에 걸린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본다면. 상당히 많은 거예요, 사실 그렇게 보면. 그죠? 그 다음에 또 거의 3분의 1이 암으로 죽어요. 거의 3분의 1이. 우리나라의 그 스타디를 보면은 이 프로젝션, 그러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이 선상에서 쭉 그어보면 2032년도에 가면 남녀 할 것 없이 3분의 1이 암으로 죽습니다. 이 세계 지도를 보면 여기에서 보면 이제 그 지역별로 나와 있는데
제가 보라색으로 이렇게 표시한 영역이 암의 발생이 가장 높은 나라들이에요. 공통점을 한번 발견해 보세요. 이 나라들이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이 지구상에서. 그 다음에 이제 덜 발생하는 데가 파란색이고, 암이 가장 안 생기는 부분이 녹색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 두 가지 공통점을, 두 가지 파인딩을 확인할 수 있는데, 뭡니까? 네? 암이 발생이 많은 곳은 적도로부터 가까워요, 멀어요? 멀어요. 적도로부터 멀다는 얘기는 햇볕이 적다는 얘기죠. 또 하나 그 보라색으로 표시한 나라들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나라들이에요, 못 사는 나라들이에요? 녹색으로 표시한 나라들은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여러분들도 아까 잘 아셨다시피 암은 너무 먹어서 생기는 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먹을 거 더 없냐고 찾아요. 우리는. 또 몸에 좋은 거 더 없냐고 찾아다니고 있어요. 이런 명약광량한 이건 뭡니까? 소위 말해서 에피데미올로지, 그러니까 예방의학을 하시는 분들이 세계적인 통계를 가지고 WHO의 통계를 가지고 다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오는데도 아직도 더 먹어서 이상하게 찾아다니고, 그거는 한국과 미국의 그 통계를 봐도 비슷한데, 한국은 상당히 암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가끔 한국에 가시면 가장 많은 가게가 뭐예요? 음식점. 얼마나 맛있어요. 맛에 관한 우리나라의 이 셰프들이요,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오다가 비행기 안에서 읽은 잡지에도 한국인 셰프를 소개하는 글이 나와 있던데, 거기다가 또 고영양, 몸에 좋다는 건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먹어요. 그런데 암은 왜 자꾸 저렇게 많아져요? 미국은 심장질환이 많습니다. 그 다음으로 암이 많아요. 어쨌든 암은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문제인 것만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암이 어떻게 발생하는가? 아까 여러분들이 암은 유전자의 변형으로부터 발생한다라고 대답하셨어요. 한 분도 노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사진 두 개를 비교해 보십시오. 오른쪽 사진은 애기고 왼쪽도 애기인데 오른쪽 사진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왼쪽 사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 사진의 애기는 좀 이상하죠? 뭐가 이상해요? 일단 너무 작죠? 저 애기가 가짜예요? 저 손이 가짜예요? 손이 가짜 같아요? 예, 물론 저 애기가 가짜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헷갈리게 제가 한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오른쪽에 여러분들 왼쪽에 있는 여러분들의 오른쪽에 있는 진짜 애기와 저 가짜 손에 있을 것 같은 진짜 애기 같은 저 애기, 즉 인형은 똑같은 애기 같이 보이죠.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생명이 있냐 없냐. 그렇죠. 생명이 있다는 뜻은 뭘까요? 저 아이가, 생명 있는 아이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예요? 자라죠. 그러면서 다치면 그 상처가 어떻게 될까요? 재생되죠. 예. 우리 인체 특징은 그렇습니다. 이 100조개나 되는 세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몸 100조개. 사실 이제 말이 100조개, 100 트릴리언인데 이 트릴리언 단위만 돼도요, 밀리언까지는 해보겠는데 트릴리언만 되면 그때는 이제 don't care.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천문학적인 숫자가 되니까. 100조개 세포들이, 그 세포들이 하나하나가 중요해요. 어느 놈이 덜 중요한 놈이 없어요. 우리 몸의 세포 하나라도 잘못되면 걔가 암이 돼서 우리는 생명을 잃을 거니까.
자,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 안 하신 걸 제가 이제 리마인드 시켜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개념을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세포들은 독립적이에요. 다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의 피부가 3개월에 한 번씩 완전히 바뀌는 거 아셨어요? 이 뱀만 껍질갈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3개월이면 피부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3개월 만에 못 본다만 만나면 이야, 너 새로 태어났구나 하시면 돼요. 그죠? 우리 몸의 또 하나의 특징은 그렇게 재생이 되면서 계속 바뀌면서도 이 일정한 모양과 형태를 항상 유지하죠. 새로 된 세포는 여기에 제 점이 하나 있는데 이 점이 없이 태어나지 않아요. 그 자리에는 꼭 점 있는 세포로만 바뀌어요. 정확히. 그래서 아무리 옆에서 제가 매일 제 얼굴을 봐도 제 피부가 완전히 바뀐 걸 알 재간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장기들, 뇌세포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바뀌는데 그런 장기들도 똑같은 모양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를 이 우주와 비유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저기 그 천문학에 관심 있으면은 천문학에 대한 관심이 저도 조금 있어요. 동생 덕에. 그래서 이제 간혹 기사도 보고 하는데 과학이 발달할수록 천문학자들이 좋은 망원경을 가지면 가질수록 천체는 넓어져요, 좁아져요? 보면 볼수록 더 커지는 거예요. 거기서 천문학자들이 천체를 기술하라 그러면 할 수 있는 기술 단어들이 적은 거예요. 천체는 질서적이고 조화있고 균형이 있다. 그거밖에 우리는 몰라요. 왜 태양 주기를 지구가 변함없이 그렇게 돌고 지구 주위를 달이 어떻게 해서 끊임없이 그렇게 똑같이 돌고 지구는 어떻게 해서 똑같이 스스로 자전도 하면서 그것뿐만이 아니죠. 이 천체를 크게 보면 볼수록 모든 우주가 일정한 속도와 간격을 유지하면서 움직이고 있어요. 고정된 게 아니에요. 거기에 질서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몸도 우주라고 그래요. 이건 철학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유명한 해부학 교수님들이 좋은 전자현미경을 새로 도입해서 볼 때 기대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야, 우리 대학이 50만 배까지밖에 그동안 확대를 못했는데 이제는 100만 배 확대를 해서 볼 수 있다. 그러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 기계가 설치되고 새로 딱 100만 배로 보면 뭐가 보일까? 보이면 뭐가 보여요? 더 확대해야만 보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들어가면 양전자를 돌고 있는 전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공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고 텅 비어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주든 우리 몸이든 질서가 생명이에요. 인체도 그렇게 세포 분열을 끊임없이 하고 변화되지만 한편 질서가 유지되지 않으면 우리는 건강하게 살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변화가 크면 클수록 질서가 깨질 확률은 높아요, 적어요? 변화가 많으면 많을수록 질서가 깨질 확률은 높겠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되는 게 우리 몸이에요. 딴 건 몰라도. 100조 개의 세포 중에 하나라도 변하지 말아야 돼요. 이상하게 뮤테이션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그게 우리 몸이에요. 그런 100조 개의 세포를 누가 관할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이 관할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정답이겠죠. 그렇지만 그건 우리의 그 능력 밖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 질서가 유지돼야 되는데 그 밸런스, 즉 세포 분열과 그 다음에 규제 사이에서 밸런스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세포 자살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세포 자살. 예? 뭐 들어보신 분도 계신데 이건 굉장히 이 새로운 발견이죠. 뭐냐면 우리 몸에 거의 700만 개까지 되는 세포들이 하루에 죽는다. 그럼 세포들은 그렇게 많이 분열하는데 그렇게 많은 세포들 또한 매일 죽어요. 이 사진을, 동영상을 잠깐 보세요. 저거는 이제 이 광학 현미경으로 세포를 찍은 거예요. 근데 세포가 살아있는 세포이기 때문에 움직입니다, 저렇게. 그리고 저기에 지금 하나가 터졌죠. 저절로. 꼭 자폭한 것 같잖아요. 요새 말하는 뭐 자살 테러라고 그러나? 저런 식으로 어떤 세포들은 저렇게 그냥 태어나서 아무 의미 없이 저렇게 자살을 하더라. 그래서 그걸 에이포프토시스라고 의학용어로 얘기하는데 그 과학자들은 그걸 그냥 쉽게 세포 자살, 프로그램드 셀 데스 거기까지는 알아요. 어떤 세포는요, 모든 세포들이 그래요. 사실은 어떤 유전자가 있는데 그 유전자가 켜지면 바로 세포가 죽어요. 그 유전자가 어느 건 켜지고 어느 건 안 켜질 뿐이에요. 그렇다면은 왜 사람들은 이걸 세포 자살이라고 했을까? 그것 또한 진화론적인 사상에서 온 거예요. 이놈은 뭐 경쟁에서 진 거구나. 아니면 지가 스스로 경쟁을 포기했구만. 이런 사상에서 얘기하니까 이걸 자살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전 이런 것부터가 고쳐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고쳐질 수는 없을 거예요, 절대로. 근데 여러분들은 고치셔야 돼요. 왜요?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 광학 현미경으로 보여주는 이 절편은요, 뭐냐면 생쥐가 태어나기 전에 태아 때 찍은 발바닥에 그렇게 잘랐어요. 광학 현미경으로 보세요. 생쥐의 발가락도 역시 몇 개? 5개죠. 그러면 과학자들이 똑같은 의문을 가졌어요. 왜 생쥐의 세포들이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세포 덩어리가 있는데 왜 그런 모양을 형성하는가? 여러분들 아기 나면 맨 먼저 확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발가락, 손가락 숫자, 눈, 코, 입 제대로 있나? 네? 왜 그렇게 될까요? 왜 이렇게 될게요? 그게 바로 이 에이포프토시스를 알게 되면서 이해가 된 거예요. 세포 덩어리 중에 죽어나가는 놈을 빼면 살아있는 놈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즉 우리 몸의 질서는, 우리 몸의 형상은 희생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알고 나면은 그 진화론적인 사상이 아주 그냥 가찮게 여겨질 거예요. 우리 몸의 세포들이 수백만, 천만, 몇 조 개가 계속 죽어나가면서 그놈들이 쓸데없는 죽음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그 이유를 몰랐었을 뿐이니까. 지금 순간에도 우리 몸에선 계속 일부 세포들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태어나고 죽어나고 태어나고 죽어나고. 왜 죽어나가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죽는 세포들은 희생하는 세포예요. 자살하는 세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정상세포는 질서와 조화, 균형, 절제, 즉 희생을 베이스로 한 반면에 암세포는 그런 게 없어요. 암세포는 딴 말로 얘기하면 에이포토시스를 프로그램하는 진의 변화가 온 거예요. 죽지 않고 무제한 번식을 하려고 그래요. 바운더리가 없어요. 간이면 간 모양으로 있어야 될 게 아니고 툭툭 튀어나오기 시작해요. 질서가 없고 경계가 없고 무한정한 욕심을 갖는 게 암세포예요. 희생이 사라진 게 암세포예요. 네이처지라고 아주 유명한 과학 잡지가 있죠. 여러분들도 웬만큼 아실 거예요. 콧대가 아주 센, 아주 권위가 하늘을 찌르는 과학 잡지인데, 거기에서 캔서 스터디에 관한 마일스톤, 즉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캔서에 대해서 논문들 중에 나온 것들을 세계적으로 지극한 영향을 미친 논문들을 하나의 마일스톤이라고 정했어요. 그걸 1부터 해서 역사적으로 찾아갔는데, 9번째에 나온 이 티오리가, 그때는 티오리였는데 하이포테시스였는데 1953년도에 투-히트 티오리라고 있어요. 하이포테시스. 뭐냐면 이 그림에서 보는 탱고처럼 두 사람이 컨비네이션이 정확히 맞아야 탱고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암도 두 가지 팩터가 정확히 일어나야지만 암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유전자의 변이, 또 다른 하나의 파트너는 면역작용의 부적절. 둘 중에 하나만 아무리 좋고 잘해도 하나만 못하면 탱고 망칩니다, 여러분. 사고 나요, 탱고는. 잘못 치면 남의 발 밟는 정도가 아니라 중상이 있겠더라고요. 암은요, 이 두 가지 컴비가 안 되면 생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1953년도에 발표한 논문인데, 이제서야 이거는 어마어마한 마일스톤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두 개가 있어야지만 암이 되니까. 그래서 이걸 알면은 여러분들이 암에 대한 걱정을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만 잡으면 되잖아요. 시간이 자꾸 가니까 조금씩 빨리 이제부터 가겠습니다. 유전자가 어떤 이유로 손상이 되는데, 그거는 외부적인 그러니까 뭐라면 발암물질, 방사선, 바이러스 많이 있겠지만, 내부적으로는 근심, 걱정, 나태한 생활, 또 하나는 소위 말해서 옥시데이션 스트레스, 산화 스트레스, 우리가 소화시키면서 나오는, 어떻게 말하자면 끓음이죠, 말하자면. 그런 게 유전자의 변형을 초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마도 많이 먹는 게 안 좋은 건 분명한 거예요. 자, 그런 걸로 인해서 유전자 손상이 오면 DNA는요, 리페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리페어할 수 있는 유전자가 있어요. 리페어를 합니다. 그럼에도 계속 그런 생활의 어떤 외부 영향에 반복돼서 우리는 익스포저 돼 있기 때문에, 공해라든지 말할 건 많지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DNA가 리페어를 다 감당 못하면 결국은 유전자의 변형이 일어나요. 그 변형된 유전자의 숫자가 하룻밤이면 100만 개가 넘는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대로 암세포로 다 되면 하룻밤 사이에 우리는 중한 암 환자로 그 다음날 태어나야 되는데, 절대 그렇지 않죠. 그건 뭐냐면 P53이라고 하는 프로테인 53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게 이 뮤턴트한 진을 처리하는 하나의 처리꾼인데, 이 그림에서 제가 이제 자동차 조립 공장을 보여드려요. 자동차를 조립하면 컨베이어 벨트가 쫙 돌아갑니다. 저기에 나오는 사람은 문짝만 달아요, 계속. 문짝 툭툭툭툭 하면 그냥 촥, 또 새 문짝 갖다 탁 달고 드륵드륵드륵 하면 촥촥 가죠.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하나를 딱 달았는데 안 맞아요. 그럼 이 숙련공이 누구를 연락할까요? 공장장을 불러요. 그 공장장이 P53이에요. P53이
MDM2라고 하는 공장장실에서 쉬고 있다가, 학문적으로 말하면 인액티베이션 돼 있다가 콜이 딱 오면 공장장실에 나와요. 그게 액티베이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액티베이션 되면 P53이 공장장이 명령을 합니다. 야, 컨베이어 벨트를 잠깐 중지해. 계속 도는 걸. 그리고 그 승용공한테 이거 좀 어떻게 고쳐봐라. 망치로 두들기고 펴고 해가지고 좀 맞춰봐. 맞추면 되는 거지만 안 맞춰지면 뭐라 그래요? 그건 폐기 처분해. 즉, 이 뮤턴트한 지인이 발생했어요, 이미. 그거 어떻게 리퍼해봐. 그동안은 이게 막 번시간의 사이클이 확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리페어가 되면 다시 이제 가동이 되고, 안 되면 그 세포는 처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과정도 어떤 이유로 스크린이 안 돼서 암세포가 발생했다고 칩시다. 그럼 이 암세포가 발생하면은 피 속에 돌아다닐 거고, 그러면 그걸 잡아내는 세포들이 또 있어요. 그걸 Natural Killer Cell이라고 해요. 이 Natural Killer Cell은요, 이름이 Natural, 그야말로 천부적인 거예요. 타고난. 그래가지고 어떻게 아는지, 떠돌아다니다가 암세포만 있으면 그냥 가서 타겟 해가지고 파괴시키는데, 여기서 나오듯이 마치 그 내추럴 킬러 셀이 저걸 사살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사살.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 어떤 물질을 넣어가지고 그 잘못된 뮤턴트한 캔서 셀에 그 프로그램 데스 뭡니까? 세포가 희생돼야 될 유전자가 변형된 거니까 그거를 오인시켜주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아마 그 세포가 죽으면서 고마워 그럴 거예요. 내가 이거 내 스스로 희생을 못하고 이 폐를 끼칠 뻔했네. 네가 눌러줘서 고맙다. 그런 거지 뭐 너하고 나하고 한번 격투해보자. 황하의 결투가 아니에요. 그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암세포는 항상 필터링 돼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과정도 제대로 일어나지 않게 되면 결국은 암세포가 정착을 하게 되고 암으로 발달을 합니다. 좀 아까 제가 보여드렸고 시간이 많이 가니까 여러분들 시간이 다 되면 끝낼까요? 아니면 그냥 마저 할까요? 네? 맞아요? 끝내라는 분이 없을 줄 알고 제가 물어보는 거죠. 자, 하여간 뭐 이거는 제가 설명한 거를 마지막으로 그 임파절이라는 게, 우리 임파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임파선이 하나의 방호벽인데 초소로 말하면 분대 초소 같이 다 이렇게 곳곳에 있다가 적군이 오면 거기에서 이제 해결을 해야 되지만 그 임파선이 그거를 작동 못하게 하면은 또 결국 원격전이까지 다른 데까지 퍼지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암이라는 거는 세포의 과다 증식과 그걸로 인해서 나타난 유전자의 변형이 있지만 또 하나는 그거를 처분, 여러 가지 단계가 있었는데 지금 보여드렸는데 그게 어느 하나라도 잘 안 될 때 결국은 암은 일어날 수 있다. 그 두 개의 밸런스가 깨질 때 암은 일어난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지금 제가 시간이 많으면 이거 사실 암에 관한 거를 맥시멈으로 줄여도 다 하면 2시간짜리거든요. 저는 2시간 해왔는데 오늘은 1시간 내지 1시간 15분에 끝내시라니까 그 면역치료, 현재 면역치료가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보였던 그런 면역력을 어떻게 해서 암세포가 그걸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가가 그게 면역치료예요.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사실. 근데 그게 현재로서는 오로지 희망이 있어요. 항암제는 이미 희망이 없어요. 아시다시피 항암제를 쓰면서 암이 치유될 거라고 믿는 사람도 없죠. 제가 암 전문의한테 제 친구가 있는데 물어봤어요. 닥터 윤,
그 항암 치료하면서 암을 치유할 거라고 믿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환자한테 치유될 거라고 얘기하세요? 아닙니다. 예, 그게 솔직한. 그러니까 암은 그래서 치유가 되는 게 아니라 치료를 할 뿐이고, 그 치료에 의해서 얼마나 생존을 하느냐. 그래서 그거를 생존율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치유율이 아니라 생존율로 표현하고 있고, 모든 암에 대한 통계가 저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나쁜 놈은 뭐 5년 동안 몇 %밖에 못 살고, 어떤 암은 뭐 좀 더 훨씬 많이 살고. 그건 5년을 살면은 최소한 치료에 성공은 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치유된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의학에서 아직까지는 암의 치유는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렇다면 오늘의 이제 이 결론이죠. 이 얘기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셨는데, 제가 그동안 쓸데없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자, 암 어떻게 치유합니다. 어떻게 예방합니까? 이거 하려고 오셨는데, 뭐 간단합니다. 발암되는 원인을 제거하면 되죠. 발암되는 원인을 어떻게 제거해요? 유전자가 변질되는 원인이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외부. 근데 여러분들이 외부 요인을 제거하기란 참 어려워요. 뉴욕에 사시면서 공해를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는 없어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밴쿠버로 오시는 수밖에 없죠. 또 밴쿠버도 이제 좀 변했어요. 어쨌든 그 발암 원인을 제거한다는 건 외부 요인은 어떻게 못하더라도 더 중요한 게 내부 요인이라는 거 아니에요. 내부 요인. 그 다음에 면역력을 회복하는 건데, 자, 내부 요인 중에서 산화 스트레스라는 말을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산화 스트레스는 뭐냐면 말이죠, 옥시데이티브 스트레스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모든 우리 에너지는 태워서 일어나는 거예요. 산화, 그래서 산화, 산소가 들어갔을 때 태워짐으로 발생하는 게 에너지예요. 그건 뭐 온 지구상의 모든 에너지가 일어나요. 네? 그 예를 들면 자동차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심지어는 우리 몸도, 우리가 음식을 섭취해서 가장 베이스 엘리먼트가 포도당인데, 그 포도당이 산소하고 합쳐져서 CO2하고 물로 분해되고, 그 다음에 ATP라는 에너지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걸로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모든 세포들이 생각도 하고 근육도 움직이고, 근육세포는 호르몬도 나오고 생명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산화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공장에서 떼는 거나 휘발유를 떼는 거나 뭐 석탄을 떼는 거나 장작을 떼는 거나 우리가 소화시키는 거나 똑같기 때문에 끓음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걸 이제 끓음을, 우리 몸에 일어나는 끓음은 불안정 산소 이온, 뭐 O3라든지 그 다음에 H 과산화 산소라든지 그런 게 독성이 강하고, 그게 DNA를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런 게 암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동맥경화, 파킨슨, 치매, 노화에까지 많은 근본 원인인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요? 산화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아이디어 있으세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잠깐 살 때요, 아궁이에 굴뚝에 저렇게 불을 지피는 거예요. 겨울이면. 그죠? 그 불 떼는 게 참 재밌어 보였어요. 이제 할머님이 하시는데 제가 가서 막 이제 하면, 할머니는 얼마나 거추장스럽겠어요, 제가. 근데 어느 날은 하도 제가 하고 싶어 하니까, 그래 네가 한번 해봐. 제가 했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연기가 나오고, 그냥 막 굴뚝 안으로 연기가 빨리 들어간 게 아니라 역류에서 나오면서 눈이 맵고, 그냥 제가 이제 out of control, 제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오시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하더니 붙여가지고 이렇게 싹 하니까 갑자기 불이 확 타면서 연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할머니가 하신 거는 뭐였어요? 제가 한 거는 연료를 너무 많이 넣은 거예요. 장작을 막 집어넣어. 저는 신이 나서 그냥 막 큰 것도 넣고 그냥 막 되는 대로 주고. 할머니가 하신 건 장작 너무 넣은 거 골라내고 산소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가 없어졌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몸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직도 제가 했던 시행착오를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먹는 한 무진장 집어넣습니다. 연기가 나게. 그래가지고 연기야 어떻게 빨리 유전자 변형해서 암세포 한번 만들어 봐라. 그건 아니지만 왜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먹는 거에서 여러분들이 건강을 찾으려면 굶으세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금식, 다니엘이 금식을 하고 났더니 더 피부가 좋아요. 그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소식과 금식, 가끔 단식이라고 하죠. 금식은 이제 피동적으로 누가 못 먹게 병원에서 금합니다 하는 거고, 단식은 자기가 스스로. 그래서 이 소식과 단식의 과학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하게 많고, 한 10년 전에 이 심장 전문의들이 모인 저기 어디입니까? 재즈의 고향 뉴올리언즈에서 큰 학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큰 토픽이 단식의 효과예요. 단식이 어떻게 심장을 튼튼하게 하는가에 대한 연구를 발표한 거예요. 그 큰 학회에서. 여러분들, 단식을 생각해야 되고, 소식을 정말 생각하셔야 돼요. 암을 예방하려면. 두 번째, 면역력 향상. 면역력을 향상하는 게 결국은 아까 여러 가지 단계를 통해서 이미 발생한 뮤턴트한 지인도 캔서 셀도 다 잡아낸다고 그러죠. 면역력을 향상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규칙적인 생활, 운동, 그 다음에 햇빛. 사실 그 규칙적인 생활이라는 거는 썰카라는 거는 서클, 도운다는 뜻이고, DN이라는 말은 24, 그래서 썰카디안 하면 24시간을 주기로 해서 돌아가는 리듬, 우리 바디의 생리 리듬을 말해요. 이 20세기 말이 됐을 때 우리 몸에도 시계 유전자가 발견이 됐어요. 한 번은 이제 저희 밴쿠버의 이제 뒷뜰에다가 이 다알리아 이런 걸 갖다 심었습니다. 릴리 종류를 이제 심었는데, 이제 초가을에 심죠. 그리고 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설마 내년 봄에 나오리라 꿈에도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차고로 가다가 이렇게 힐끗 보니까 눈이 채 녹기도 전인데 파란 봉오리가 이렇게 눈을 뚫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밖의 기온을 알고 나온 거예요? 예? 기온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과학자들은 그런 식물에도 시계 유전자에 의해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꽃이 피고 뭐가 일어나는 게 다 시계 유전자에서 일어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고래라든지 철새들이 움직이고 하는 것도 누가 큐를 주는 것도 아닌데 자동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본능적으로. 그런 게 다 유전자가 시계 유전자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이다. 그처럼 우리 몸에도 시계 유전자가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 시계 유전자는 어디에 있냐면 각 세포에 있습니다, 사실. 각 장기에도 있고. 근데 그 중에 그 유전자들이 결집되어 있는 데가 뇌 한 부분에 있어요. 그게 어디서 시간을 맞추냐면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자외선에 시간을 맞춰요. 제 시계가 이게 시티즌이라는 일제 시계거든요. 이거 산 지가 한 몇 년 됐나? 10년 더 된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사실은 왜 이 시계를 샀냐면, 일본 여행하다가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아쉬운 게 있었는데, 저희 아버님이 제가 대학 입학할 때 시계 선물을 하나 해주셨어요. 근데 이거랑 똑같이 생긴 콜츠 시계를 사준 거예요. 그때 콜츠 시계라고 밥 안 줘도 되고 전자 되는 건데 모양이랑 똑같았어요. 근데 그거를 평생 차다가 이 멜본에 제가 이제 심장외과 연수 받으러 가서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급하게 야간 당직하다가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사무실에 그걸 놓고 끌어놓고 갔는데 그날 밤에 그 사무실에 도둑이 들어서 그걸 들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게 이 어마어마한 귀중한 시계예요. 중고 고물이지만, 근데 그게 평생 그 시계가 잊혀지지 않아요. 근데 우연히 어느 날 일본 여행을 하다가 보니까 그 시계 모양이 딱 보이는 거예요. 무조건 샀어요. 근데 이 시계는 일본 영역 안에 가면요, 전파를 받아가지고 지가 어저스트먼트를 해줘요. 근데 그 기능이 저는 쓸지 없는 줄 알면서도 과용해서 산 거예요. 제가 잃어버린 그 시계 모양이니까. 어쨌든 이 시계처럼 우리 몸에 그 왕초시계라고 하는 그게 있는데, 뇌에 있는 그 시계는 이 뭡니까? 자외선을 통해서 항상 어저스트가 돼요. 그래서 저처럼 지금 시차가 안 맞는 사람은 낮에 나가서 자꾸 보면 제 생리 시계가 그 로컬 타임에 맞춰지는 거예요. 그렇죠? 제트랙이 그래서 바뀌고, 그래서 제 호르몬의 주기가 바뀌고 제 잠자는 주기도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오로지. 그만큼 우리 몸은 자연하고 돌아가게 돼 있고 우리 몸은 시계에 따라서 움직이기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그 기본 원칙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려는 그 암을 죽이는 면역 체제에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즉 서카디안 리듬하고 면역 체제하고 서로 뭐를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지금 크로스토크, 교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문을 보면은, 이 사진 하나만 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밤이 되면은 대개 이제 10시가 되면서부터 시작된다고 그러는데 캔서셀을 죽이는 모든 세포들이 슬슬 나와요. 마치 야간 보초들이 이제 참호에서 자고 있다가 이제 나오듯이 슬슬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10시부터 새벽 3시 반, 3시 사이에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들 중에 암세포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는 그 시간에 자고 있어야 돼요. 잠을 자더라도 숙면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가장 효과적으로 일어난대요. 사실 간호사들 하신 분도 아시지만 야간 하면서, 그래서 간호사들 중에 암 유병률이 상당히 유난히 높죠. 그러니까 우리 생활이, 즉 규칙적인 생활이 잘 안 될 때, 그래서 요새 특히 그 밤에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막 이런 너무 밝은 이런 불빛,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암이 결국 면역이 떨어지고 암이 발생할 수가 있는 찬스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서카디안 리듬에만 이 햇볕이 롤을 하는 게 아니고 그 햇볕 자체가 롤을 하는데, 아까 보셨다시피 그 적도를 빼놓고 위아래로만 암 확률이 저렇게 많은 이유는 도대체 뭔가? 그래서 그 구텐버그 대학에서 쓴 논문을 보면 이거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어요. 현재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 자외선이 암의 원인이다. 특히 그 피부암의 원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차 안에서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뭡니까? 그 선크림 사서 발라야 된다. 근데 제가 건강관리하면서 가장 많이 조심스럽게 연구한 부분이 이거예요. 알아본 부분. 왜 도대체 햇볕은 면역력을 강화해서 암을 치유할 판인데 어떻게 해서 햇볕이 암을 만든단 말인가? 도저히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관한은 제가 철두철미하게 확인하고 싶었어요. 이게 확인이 안 되면 제가 잘못하면 엉터리 좀 짓을 하고 다닐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이제 이 논문을 기시로 해가지고 자외선이 들어오면은 우리 피부에 넓은 면역에 쪼이면
피부 밑에는 모든 이 면역 세포들을 움직이는 척후병들이 있어요. 이걸 매크로페이지라고 그러고도 아니면 랑거하른 셀이라고도 하고 그런 세포들이 있는데 이 놈들이 자외선을 받으면 갑자기 피부에서 떨어져 나가요. 피하에서 밑으로. 그래가지고 그 근처에 있는 임파선으로 간대요. 그러면 그 임파선에 가면은 거기에는 T세포, B세포들이 다 있어요. 임파구들이. 근데 임파구들한테 가서 알려요. 야, 니네 뭐 하고 있어 지금? 나가서 일해야지. 응? 암세포 잡아야지. 바이러스 잡아야지. 그러면 이놈들이 갑자기 임파구에서 임파선에서 임파구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 면역의 이니시에이션이 자외선이 피부를 때릴 때 시작돼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평상시에 안 하죠. 평상시에 안 해요. 꽁꽁 싸고 다녀요. 오리지 나온 데라고는 얼굴밖에 없는데 얼굴은 또 이제 떡칠을 해요. 그것도 모자라서 모자도 쓰고, 그것도 모자라서 커다란 선글라스도 끼고. 자,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암을 나는 안 걸릴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제발 암 걸릴래 이러는 것 같아. 난 어떻게 되나 볼래 한번 암 걸려서. 제발 면역 세포 좀 깨우지 마. 깨우지 마. 그런데 왜 어떤 사람들은 피부암에 걸리는가? 특히 백인들이. 멜라닌 색소가 부족한 백인들이 하루 종일 실내에서 살아요. 운전할 때도 실내예요. 왜냐하면 유리를 통해서는 자외선이 들어올 수 없어요. UVB는 통과가 안 돼요. 다 반사돼요. 그러니까 UVB에 노출된 적이 전혀 없다가 휴가만 가면 홀라당 벗고 그냥 바닷가에서 멕시코든 하와이든 바닷가에서 하루 종일 제가 봤어요. 보니까 그냥 받았어요. 들어갔다가 30분마다 들락날락 뜨거우니까 식히고 와서 또 눕고 식히고 와서 또 눕고 마치 굽는 것 같아. 이러니 이 피부가 견디겠어요? 가뜩이나 평상시에 피부를 노출 안 시켰기 때문에 멜라닌이 그나마 없는 백인들이 그나마 안 생겨 있는데 거기다가 하루아침에 그러면 그게 스킨에 번이 있겠죠. 그게 바로 뮤테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시간이 갔으니까 이거는 클리어하게 제가 넘어갈게요. 또 하나는 자외선이 하는 일 중에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피부에 있는 이 T세포 중에 옛날에는 서프레서 T세포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면역을 억제하는 T세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헌병이라고 불러요. 헌병. 왜냐하면 옛날에 그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 보면 이 월남전 갔다 온 상위 군인들이 얼마나 행패를 부리고 그랬어요. 그죠? 기억나십니까? 군인들이 술 취해가지고 그냥 막 그 적응을 못하고 사회에 와가지고 그냥 막 이 선량한 국민을 해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나타나요? 헌병. 헌병이 그걸 컨트롤하는 거예요. 즉 T세포가 군인이라면 T세포 중에서 서프레서 T세포라고 하는 건 헌병이에요. 우리가 말이죠. 옷을 입으면 이건 우리 몸이 아니에요. 면역 반응이 막 일어나요. 막 그러면 습진도 일어나야 되고 막 애토피도 생길 수 있고, 예? 근데 그거를 아무 일 없이 입는 이유는 햇볕에 의해서 액티베이션 된 그 헌병 T세포들이 군인들을 야야 이건 괜찮아. 이건 우리 편이야. 잠재워주니까 우리 피부가 덜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게 예민해진 게 넘어선 게 애토피예요. 그 다음에 뭐 소라이어시스 같은 거 그런 거 건선이라고 하는 것도 햇볕 치료를 그래서 하잖아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햇볕 치료하잖아요. UVB를 일부러 쪼이잖아요. 자, 그건 뭐냐면 그 헌병을 액티베이션 시켜가지고 좀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많이 쪼이면 너무 많은 면역이 서프레션 되고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지나친 건 모자란만 못하는 게 되니까 암이 올 수 있는 거예요. 피부암이.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자외선이 피부암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도 안 되고 평상시에 너무 쌓아매고 다니다가 갑자기 노출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지 자외선 자체가 암을 발생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자외선이 없으면 우린 다 암에 걸려요. 독방에다 놔두면
면역이 떨어져서 폐렴으로 죽어요. 죄수들도 그렇고 다 독방에 있으면, 예? 지하 독방에 있으면. 그러니까 면역을 향상시키는 건 규칙적인 생활과 햇볕과 운동에 의해서 면역이 강화된다는 말은 굉장히 논문이 많아요. 지금 여기에. 이걸 다 제가 설명드릴 수 없고, 제가 말씀드린 그 세포의 에이포토시스, 세포 희생력을 강화시키는 것도 운동이고, 그 다음에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는 것도 운동이고, 거기에 관해서 이 논문의 레퍼런스들이 저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 여러분들 비타민 D가 헤파티tis 생성되는데 그것도 항암 효과가 있다는 게 밝혀져 있고, 그 다음에 설카디안 리듬이 잘 생기니까 밤에 숙면을 하니까 밤에 잘 잘 동안에 면역세포들이 활성화되니까 그것도 암을 억제하는 거고, 간접적으로. 그죠? 그래서 햇볕이 우리에게 주는 항암 효과는 직접 간접으로 저렇게 많은 근거들이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에서 두 번째인데, 이 치유인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치유인자, 이 채식이 좋다. 여기에서 가장 큰 오해는 채식에는 비타민이 많고 무슨 물질이 많다, 이런 생각이, 거기에서 파생돼서 비타민 회사들이 얼마나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잘못이에요, 이게. 이 에픽 스타디라고 하는 거를 제가 내일도 잠깐 설명드릴 텐데, 유로피안 컨트리들이 10개 국가에서 모여서 이 그 유럽 지역의 국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오고 있어요. 1999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는데, 뭘 먹는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죽느냐, 병이 걸리느냐, 잘 사느냐, 이걸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전향적인 거죠, 이게 바로. 전향적인 거. 계속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먹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심장마비가 더 잘 오는구나. 이런 사람들은 유독 암이 잘 안 걸리네. 이렇게 되는 결과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나온 논문들을 다 보면은, 과일이나 채소는 먹는 거에 비례해서 암 걸릴 확률이 줄어든다. 저기 그 보라색으로 밑금친 데에서 중요한 건 그런 효과가 날 걸로 먹을 때 쿠킹한 것보다 훨씬 더 강하더라. 그래서 이런 논문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야채 먹는 법에 대해서 이런 말을 만들었어요. 골, 잘, 날, 질. 골고루. 색깔별로. 왜냐면요, 색깔별로 항암 성분들이 다 달라요. 현재까지 밝혀진 게 850여 종인데, 너무 많아서 이름도 못 치고, 이 이름들을 그냥 파이토케미칼이라고 그래요. 파이토 그러면 식물성이라는 뜻이고, 케미칼, 화학적인 물질들이 식물에 있는데 색깔에 따라서 종류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은 도대체 얼마나 자상하시길래 우리한테 그냥 걱정하지 말고 색깔별로 골라만 먹으면 종류대로 우리는 다 먹는 거예요. 그 과학자들이 성분 분석해가지고 오이 몇 그램 드시고 당근 몇 그램 드시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잘 씹어서, 되도록이면 날 것으로, 마지막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래서 그걸 저는 골, 잘, 날, 질. 여러분들도 외우세요. 따라해보세요. 골, 잘, 날, 질. 예, 골, 잘, 날, 질. 제가 이제 이 강의 준비하고 연구를 하면서 사실 성경을 다시 보게 된 성경절이 이겁니다. 우연히 옛날에 알았던 성경절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런 과학적인 에비던스를 쭉 보다 보니까, 아니, 그거는 이미 한참 전에, 수천 년 전에 지금 말씀하신 게 그거 아니었던가.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창세기 1장 29절에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너희의 먹을거리가 이거라고 딱 세 가지를 써줬는데도, 이렇게 쉽게 설명을 했는데도 아직도 우리는요, 우리 먹을 게 뭔지 모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러니 얼마나 인간이 우매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거 외의 음식들은 어떤가? 그거 다 얘기하자면 오늘 날 새도 못하고요. 어제 날 샜으니까 오늘은 제가 날 셀 수가 없고, 이 데이리 프로덕트라든지 육식 같은 거에 있는 모든 똑같은 칼슘, 거기에 있는 똑같은 프로테인이라도 데이리 프로덕트나 육식에 있는 그런 성분들은 간암을 비롯해서 암을 유발시킨다라는 논문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도 아직도 우리가 단백질을 먹어야 되니까 고기 먹어야 된다는 그런 유혹에 빠지시면 안 되겠죠. 자, 이 슬라이드는 내일 제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외부에서 섭취하는 외부 치유인자와 우리 내부에 있는 치유인자가 어떻게 만나서 어떤 일이,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지. 비근한 예로 고려 인삼의 항암제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안에 사포닌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어요. 그 과학자들이 이걸 발견하고, 됐다, 이거를 만들면 히트 상품이 되고 이걸로 암을 치료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사포닌을 먹여놓고 사람 피를 뽑아서 검사 보니까 그 피 속에는 사포닌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내일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돼가는데, 내부 인자와 외부 인자가 만날 때 어떤 일이, 치료 효과와 치유 효과가 얼마나 일어나는지를 내일 또 다른 질병을 예를 들면서 음식에 관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암을 정복하는 길은 정신적인 면도 있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이 저자가 그 호주 사람인데 뼈암 진단을 받고 이제 이 방사능 치료도 하고 항암 치료도 했어요. 실컷 다 했어요, 코스대로. 근데 가니까는 다 퍼졌대. 이제 당신은 미안하지만 3개월 살게 되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얼마나 황당했어요. 의사가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이제는 당신 3개월 삽니다. 그럼 그때 6개월 삽니다 그런 거나 지금 3개월 사이나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현대의학에서 배신감을 느끼고 이제 혼자 잠적을 하는데, 당시에 우연히 명상치료를, 인도의 어떤 명상가한테 책을 읽고 명상치료를 혼자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암으로부터. 그리고 난 뒤에 책을, 자서전을 쓰고 암 환자들을 모아다가 강연을 하고 케어를 해주는 거예요. 암 환자들한테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쓴 책에 나오는 얘기를 제가 요약을 하고 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암 환자들이 갖는 첫 번째 질문, 나는 누구냐? 왜 나만 암에 걸리는가? 도대체 인생은 뭔가? 사람이 죽음이 가까워지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되면 이 퀘스천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게 뭐냐? 근데 이 사람이 겪어본 암 환자들의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하나는 죽고 하나는 치유가 되는데, 치유되는 환자들은 어김없이 영적인 데서, 종교적인 데서 치유책이 오는 걸 확인하더라.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른 점이 있는데, 치유되는 사람들은 자연 속에 있는 치유 능력, 자기 몸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더라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들은 얘기 다 지금 이 사람들이 다시 이제 써머리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 암을 이긴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명한 연예인들도 그렇고 암에 걸리면 갑자기 사라져요. 지리산자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거긴 전기도 없고 전화도 있고 핸드폰도 없는 데서 그냥 들어가서 자연 속에서 암을 이기는데, 저런 책들을 제가 이제 요새는 이북이라고 있으니까 사지 않고 여기서도 이제 웬만큼 읽어봐요, 공짜로. 근데 그걸 제가 요약한 거예요. 암을 이긴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먹는 게 현미밥, 특히 콩,
당연히 채식, 자연식, 그리고 소식. 암에 걸렸으나마 이제부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운동이 짐에 가는 운동이 아니에요. 그냥 지산산짝에서 이런 야채를 가꾸면서 햇볕 밑에서 그냥 우통 벗고 일하는 거예요. 그런 운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운동. 그 다음에 정신력. 나는 암을 이길 수 있어. 이겨야 돼. 내 사랑하는 자식들을 위해서 난 살아야 돼. 그리고 살 수 있어라는 확신. 그 긍정적인 생각. 참 내가 이렇게 됐는데 내 부모가 나를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나를 성공시켰는데 내가 방탕한 생활을 해가지고 암에 걸렸는데 이제라도 정신 차리자. 부모 죽기 전에 난 죽을 수 없다. 부모의 사랑이 나한테 어떻게 부모한테 원한을 갚아줄 수 있느냐. 이런 생각들. 자, 그러니까 이런 생각의 긍정적인 자세, 사랑 베이스로 바뀌고 하는 것. 물론 이제 자연 속에서 사는 것들, 이런 게 바로 암을 이긴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이제 들으신 게 사실 현재까지 나와 있는 암을 치유하고 또 예방할 수 있는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유전자가 그러면 변형이 돼서 암이 생긴 건데 면역이 다 잡아낼 수는 없을 텐데, 그리고 이미 못 잡아내가지고 암덩어리가 생겼는데, 자, 이런 암세포들의 유전자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이미 이렇게 눈으로 보일 만큼 덩어리가 되는 암세포들은. 그래서 그거를 제가 암을 다루진 않지만 이 개념을 일주일 내내 강조할 건 넘어갈 거예요. 그게 바로 유전자는 변할 수 있고 켜진 놈도 다시 꺼질 수 있고 꺼진 것도 다시 켜질 수 있다. 그거는 유전자의 주변 영향으로 인합니다. 근데 그거를 학문에선 에피제네틱스라고 불러요. 에피라는 말은 껍데기란 뜻이고 주변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인의 주변의 어떤 환경과 영향으로 지인이 변할 수 있다는 건데, 이번에 제 강의의 클라이맥스는 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들의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딴 게 변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뭐 어떤 음식이나 약이 유전자를 변화시키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근데 그 생각이 어떻게 해서 도대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유전자를 마음대로 줌으로 변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재밌는 스토리예요. 내일부터 서서히 알려줄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요약을 하면, 바람 요인을 없애야 되겠어요, 이죠? 우리의 잘못된 생활 습관, 특히 과식, 야식, 안 씹고 먹는 거, 이런 것들. 그래가지고 산화 스트레스가 생겨서 뮤테이션이라는 거를 지금부터 그건 중지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 다음에 면역력을 강화하는 방법 3가지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암을 힐링하는 방법도 있지만 치유하고 예방하는 방법은 우리 몸에 이미 힐링 인자가 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런 생각이 이거를 액티베이션 시키는 거지. 그런가 보다.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럼 여러분들한테는 상관없는 얘기예요, 이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진정한 나. 그래서 이 제 강의를 일주일 동안 다 끝나시면 여러분들은 뭘 하시게 되냐면 명상가가 되셔야 돼요. 이제 종교적으로 묵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까 그 책에 엘던 테일러가 쓴 책에 보면은, 이 사람은 기독교인도 아닌데 기독교인들은 기도를 참 열심히 한다. 근데 왜 묵상은 하지 않는가? 제가 생각을 해보고 깜짝 놀랐어요. 묵상은 그냥 밥 먹을 때 혼자 하는 게 묵상인가? 아니면 1분 이내의 짧은 기도가 묵상인가? 아니면 소리를 내지 않고 하는 기도가 묵상인가? 그런 게 아니에요. 묵상은 명상이에요. 그 얘기는 묵상을 할 때, 명상을 할 때 하나님이 당신한테 얘기해주고 그때 우리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뇌의 변화가, 생각의 변화가. 내 마음대로 그냥 내 바라는 것만 계속 하나님한테 얘기하고 끝나면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건 듣기 싫고,
언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걸 언제 들으실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끝나고 일주일이 될 때면 묵상이 진짜 중요한 거구나. 기도만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도 내가 좀 눈 감고 천천히 속삭임을 캐치하려고 조용한 데서, 혹시 노이즈 때문에 안 들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상보다 시간이 많이 갔죠? 힘드시죠? 너무 힘드셔가지고 이제 그냥 다 녹초가 되셨나 본데. 내일부터는요, 제가 한 1시간 반 이내에 끝내도록. 오늘은 1시간 반 딱 걸렸습니다. 1시간 반. 내일은 한 1시간 15분에서 끝내도록 할 거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일주일 동안 들으시면서 다 아는 얘기도 나오고 또 모르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거를 듣고 이런 것도 있구나, 손 선생이 좀 새로운 걸 얘기했네, 이게 아니고 이걸 나한테 어떻게 적용하고 내일부터 어쩌면 이 순간부터 어떻게 적용할 건가를 궁리하시는 게 여러분 몫이에요. 예, 늦게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이미 우리 몸에 어떤 경우에서든 치유될 수 있는 치유인자를 마련해 놓으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제 이 말세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병들이 있고 너무나도 잘못된 식생활과 습관으로 인해서 많은 만성질환과 암이 있는 이때 저희들에게 외부에 있는 치유인자를 깨우쳐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런 치유인자들을 믿고 저희들의 생각을 바꾸고, 그러므로 저희의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더욱이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 하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늦은 밤 무사의 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내일 건강하게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